이 물건? 투자하기 괜찮은 물건인가요? 리즈와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즈입니다. 우리는 경매 입문 과정을 마쳤고 이번 영상부터는 초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물건 하나를 정해서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을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문 단계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입문 단계에서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이용해 관심 물건을 찾고 입찰이라는 절차를 통해 수익권 취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입찰 기일, 부동산 소지지 관할 경매법정에서 입찰이 개시되고 입찰표를 작성해서 매수 신청 보증금과 함께 제출하면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고 입찰은 종결됩니다. 이때 우리는 최고가 매수인의 자격을 얻은 것이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매각 허가 여부에 대하여 항고할 이해관계인에게 항고할 시간을 줍니다. 그 기간은 보통 7일 이내이며 그 기간 동안 항고인이 없거나 매각 허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매각 허가 결정을 확정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보통 3일 이내 매각대금 납부를 고지합니다. 매각대금 납부는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경매 입문 단계였습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관심 물건을 찾아보겠습니다. 물건 상세 검색,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번에는 상가 건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용도 건물 중 사업용. 제 관심 물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 번호 2021 타경 54028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평가액은 31억 정도이며 2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은 19억 8,400, 19만 8천 원입니다. 보통 경매 유튜버들을 보면 경매 사이트에서 정리한 내용과 감정평가액 대비 낮아진 물건을 무조건 좋은 물건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물건에는 임자가 있고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면 낮은 가격에 구입하면 유리합니다. 그러나 저렴하다고 덥석 구입했다가 명도로 애를 먹거나 숨어있는 하자가 많아 소유하는 내내 애를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물건은 저렴하다고 구입하기에는 적은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많이 요하는 건물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를 설명해 드려야 되겠지요. 먼저 매각 명세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산진구 초도 175-30번지 위 지상에 소재하는 부동산이고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0층의 단독주택입니다. 대지는 258.9제곱미터로 대략 78.32평입니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평가액은 31억 30만 9천 원이었고 2회 매각기일에는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현재 3회차 입찰로 최저 매각 가격은 19억 8,400, 19만 8천 원입니다. 이제 이 물건의 입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부전동 서면노타리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어 부산의 부도심으로 핵심 상권 중의 하나입니다. 초읍동은 서면노타리에서 10분 내지 20분 거리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자연경관이 좋은 주택지와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물건의 주변에는 성지국 수원지라는 공원이 인접해 있고 부산시립 시민도서관이 도보 10분 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동주택이 형성되어 있으나 최근 부산 진구 초읍동과 연지동을 중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린이대공원, 초연근린공원, 화지공원, 부산시민공원 등 많은 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이지만 단점은 지하철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건 인근에 버스 정류소가 군데군데 있어서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대입니다. 토지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토지는 준주거 지역이고 대로 3류를 접하고 있습니다. 왕복 5차선입니다. 그리고 남동 하향으로 경사지 내에 오각형의 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추상형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이제 건물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경사지붕이며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건물로서 외벽은 대리석 판재, 알루미늄 복합 판넬, 징크 판넬 등을 붙였습니다. 내벽은 벽지와 타일을 사용을 했고 창호는 알루미늄 샤시와 수지 샤시 이중창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건물 이용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하 1층,
1층은 주차장 용도이고 2층에서 3층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5층에서 7층은 단독주택으로 각 층 4가구씩 있고 8층에서 9층은 업무시설이지만 각 층 주거용 오피스텔이 4개씩 있습니다. 10층도 업무시설 용도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법원 자료를 살펴봤으니 이제 임장활동을 가서 물건을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맞은편 북서쪽 도로에서 바라본 건물의 모습입니다. 건물은 왕복 5차선 도로에 접해 있으며 도로는 남동쪽으로 경사져 있습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고 건물을 가로막는 가로수가 없어서 가시성은 좋아 보입니다. 건물의 정면 모습입니다. 경사진 토지에 지어진 건물이라 1층은 주차장 입구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 보이는 오렌지색 부분이 상가이고 현황상 2, 3, 4층이 근린생활시설이지만 도로에서는 1층에서 3층까지가 상가로 보입니다. 2층 상가 앞에는 계단과 휠체어 경사로가 있고 경사진 도로라서 그런지 건물 주위 50m 이내에는 건널목이 없어 접근성은 좋지 않습니다. 남동쪽 도로가 느껴지나요? 건널목도 없고 거기다 경사지라 차량의 속도가 다른 곳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차량 소음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건물 쪽으로 왔습니다. 건물 뒤쪽 1층에는 노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노면 주차장에는 차를 한 대 정도 댈 수가 있고 나머지는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전으로 기계식 주차는 현재 사용 불가능한 상태고 주차장 천정은 공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물 전체적으로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단전 통지문이 있고 승강기도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보통 건물 임장 활동은 꼭대기층에서 내려오면서 합니다.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어 10층으로 내려가 봅니다. 현재 10층은 폐문 부재 상태고 단전 다수 가스도 공급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시 10층에서 9층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건물 전체 계단 경사도가 아주 심했습니다. 다행히 9층에는 한 세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건물은 9층 한 세대를 제하면 전체 공실 상태라 안을 확인할 수 없으나 다행히 9층 거주 임차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건물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0층은 단독 세대로 소유주가 살기 위해 넓게 지었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건물을 짓고 임대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또 벌리다 보니 결국 물건이 경매에 나온 곳이라고 말해줍니다. 4층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설비시설이 있는데 용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원 자료에는 4층은 임대가 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는 공실 상태이고 내부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군데군데 임차인이 사용한 흔적은 보입니다. 이곳은 3층입니다. 4층과 3층 상가 부분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멈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4층에서 봤던 설비시설이 3층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임장활동으로 확인한 건물 상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이나 단전으로 사용하기 힘든 상태이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이나 현재 전부 공실 상태입니다. 5층에서 10층은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나 현재 한 가구만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실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에는 건물 내벽이 대대적인 공사 중이라고 했지만 현장 확인 결과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보통 경매 들어가면 하던 공사도 멈추는데 이 건물은 왜 공사를 계속했을까요? 소유주의 건물에 대한 애착일까요? 아니면 유치권을 노린 작업일까요? 일단 눈에 보이는 유치권은 없었습니다. 건물의 청소 위생 상태는 엉망이고 설비시설의 방치로 연식에 비해 건물이 많이 노화되어 낙찰자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전기 공급은 정지되었으나 체납 금액이 5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문에 진구청에서 발급한 운행정지 고지문이 있으나 승강기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관심 물건 하나를 정하고 기본 내역을 분석한 후 대상 부동산 임장 활동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물건이 투자하기 적당한 물건인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닥터부동산의 리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